예,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주에 지금 생존에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사는 곳도 아닌 전남 광주 지역까지 가서 광주 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그러한 장면을 매우 참 거북한 심리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은 80년도에 있었던 그 광주 5.18 그 자체에 대한 무슨 재판이라든지 그때 있었던 헬기 기총 소사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이렇게 가리고자 하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4월에 회고록을 하나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과거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당시에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광주 그 당시 사태와 관련된 일들 중에 논란이 되어 온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 조사위원회가 여러 차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일에 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쓸 당시인 2017년 기준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와 달리 그러한 일이 있었다, 목격했다고 본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그 책에다 말이죠. 이와 같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부님의 그 유족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우리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책에 이와 같이 쓴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고소를 해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앞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진행되겠습니다만은 무슨 뭐 이 광주 그 사태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으킨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역사적 거창한 사실에 대한 시비보다 책에 이렇게 쓴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없느냐 그 당사자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자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자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였습니다. 이 재판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왜 이 서울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서울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관 신청도 했습니다마는 광주 법원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 광주 검찰청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광주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 만큼 원인 제공은 또 광주 검찰청이 광주 법원에다가 서울로 이송하지 않고 광주 법원에다가 기소를 한 데서 어떤 법률적인 공방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건의 어떤 내용을 재판에서 다뤄질 내용을 제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 하자 하기보다 여기에 담겨 있는 법률적인 몇 가지 이 쟁점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형사재판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내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당사자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에서 재판을 하자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재판 관할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말이죠.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거소지 현재지로 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이
어떤 실제 주소지는 뭐 서울이라도 저 다른 곳에서 교도소에 묶여 있거나 이럴 때는 현재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그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낸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낸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 그것이 내용이 잘못돼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범죄지는 책을 낸 곳이 될 것이고, 피고인 전두환, 저자인 전두환 대통령의 주소지는 어쨌든 서울 연희동입니다. 그럼 광주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굳이 이 앞뒤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피해자의 주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피해자는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피해자의 주소지가 광주인데 법에 피해자의 주소지는 뭐 생각에 따라서 왜 없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법에 없습니다. 이 취지는요, 피해자의 주소지를 여기 않는 것은 그것은 또 나름대로 깊은 법률적 고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어떤 사적 보복을 위해서 이 재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피해자는 저 제주도에 있고 가해자는 서울에 있다 할 때, 물론 피해자가 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피해자를 배려해 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그 생각은 옳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는 범죄지도 아니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럼 광주 검사들, 판사들은 그걸 몰랐겠느냐? 나름대로 제가 추론할 때는, 추단할 때는 광주도 범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회고록에서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이렇게 쓴 걸로 인해서 광주에 있는 그 당사자나 또는 광주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어떤 피해 감정을 느꼈다면 여기서도 범죄지가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논리의 일말의 어떤 이 논리는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서울에서 발간되는 어떤 중앙 일간지에 어떤 직역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운전하시는,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나 또 어떤 이임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직역에 대해서 만약에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가 났다고 가정할 때에, 자 그러면은 부산에도 택시를 운전하는 분이 있고 대구에도 택시 운전하는 분이 있고 광주에도 택시 운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를 쓴 필자는 부산에 가서도 재판받아야 되고 광주에 가서도 또 만약 그쪽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단 주소지와 행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죄 행위를 한 장소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부산에서 발간되는 어떤 출판물이나 일간지에 그런 일이 났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부산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가 왜 나이가 드신 분을, 노구의 대통령을 왜 광주로까지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서울에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런 법률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어이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에 뭐 그러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지난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 5.18에 관한 어떤 역사적 평가 또 어떤 사법적인 평가는 관점에 따라 뭐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망정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전직 대통령,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90이 된 대통령을 불러서 좀 다소간에, 또 그날 우리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법정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그것은 익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그 정도에 그쳤습니다만 혹여라도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기라도 했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단죄를 하고 어떠한 형사 벌을 주고 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면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의 불상사, 예견되는 불상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지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해서도 물론 이것은 앞으로 재판 진행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타부타 단정을 제가 절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는 크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 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굳이 법에서 이렇게 갈래를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욕죄는 이런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한 어떤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즉,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하면 그 훔쳐갔다는 하나의 사실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그 사실이 더구나 아니라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실제로 내 물건을 훔쳐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서 망신을 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으로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저 사람 순도둑놈이야.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어떤 특정한 구체적 사실이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너 순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반감,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 사안의 경우에 어쨌든 문제가 된 것은 파렴치한 거짓말장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자의 모욕이냐, 사자의 명예훼손이냐인데 사자 모욕죄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일부 일간지에서는 소위 기총소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갖고 이제 재판의 큰 쟁점인 것처럼 해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기총소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작년에 있었던 정부조사위까지 이미 서너 차례 방대한 어떤 그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될 사안이지, 이렇게 지금 재판을 통해서 가릴 사안이 아니고, 또 이 사건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쟁점이 저는 아니라고 나름대로 저희 법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회고록이 나온 시점은 작년도 정부조사위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 이후에 새롭게 구성된 조사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 그 이전까지의 정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어떤 회고록 집필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정에서 다뤄질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명예훼손이냐, 이것이 명예훼손까지는 안 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모욕적인 표현이냐, 아마 이런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것인데, 저 앞에 보면 어쨌든 생존해 있는 대통령 가운데 지금 몇 년째 병상에 있어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3분 정도가 생존해 계신 가운데 지금 2분은 구속되었다가 최근에 한 분 보석으로 나오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2분은 이미 구속이 되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거에 또 구속이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법정에 오르는 상황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 될 때에 참 여러 가지 보는 심정에서 참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일단 정치적 공방사항이라도 일단 재판의 대상이 된 이상은 어쨌든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절차와 심리를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또 어떠한 감정적인 어떤 그런 기류에 전혀 휩쓸림이 없이 정말 냉정한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어떤 허물이 없도록 그렇게 이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